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7월 16일 오늘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1년에 2번에 걸쳐서 각국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7월 16일 IMF가 세계 경제 수정 보고서가 내놨는데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걸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전달하고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증가하는 무역 전쟁이죠. 무역 긴장으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신흥국가들은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정책금리 인상으로 자본이 유출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국가 간의 교역 상대국에 의한 보복 조치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선진국 가운데는요, 미국과 유럽, 특히 일본 국가들의 성장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이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에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선진국이지만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하고 비교하게 되면은요, 경제 성장률이 같은 선진국이면서도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물가 상승도 야기될 것이다. 특히 신흥국인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은 국가의 정책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또한 신흥국들의 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달러가 강세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미국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그 금융 통화는 페소지요. 페소는 금융 및 거시경제 불균형으로 무려 20% 이상, 터키의 통화는 리라지요. 리라는 10% 이상 통화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0번째인데요. 고령화 사회입니다. 상당히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미래의 노동력 공급과 노동력 기술의 향상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역시 한국도 외외는 아니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특히 신흥국가들의 부채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 중 3분의 1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환경 문제로, 기후 문제로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거라는 IMF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포럼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재조정해야 된다, 리디파인 해야 된다고 며칠 전에 밝힌 바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세계 경제 전망을 한번 나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 역시 2018년도 3.9%였고요. 2019년도도 3.9%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IMF가 2018년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9%를 예상하고 있는데 2017년도는 2.7%로 하락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이제 수입 관세로 인해서
무역 긴장 때문에 아마 경제 성장률을 낮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럽은요, 유럽 전체는 올해가 2.2%인데요. 2019년도에는 1.9%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유럽, 그리고 독일입니다. 독일은 2.2%인데 2.1%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도 좀 내려갔습니다. 프랑스도 1.8%에서 1.7%로 하락할 것이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1.2%에서 1%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놨고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2.8%에서 2.2%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 지워볼까요?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좀 낮습니다. 이제 미국은 양적 완화가 이미 끝났지만 일본도 지금 양적 완화를 끝내고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0.1% 아주 낮는데요. 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로 보는, 올해 1%인데 내년도에는 0.9%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역시 영국은 좀 나아지고 있네요. 영국은 올해 1.4%인데 1.5%로 상향 조정했고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2.1%에서 2.0%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좀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7%, 8%, 10%도 넘었죠. 올해는 6.6%. 역시 이 수입 관세 문제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6.4%,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7.3%인데요. 내년에는 7.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살펴봤는데요. 멕시코 하나 소개할까요? 멕시코는 2.3%인데 2.7%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IMF에서 말이죠. 한국의 경제 전망은 중간 발표를 한국은 생략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IMF가 올해 3.0%였죠. 그리고 내년에는 2.9%라고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내 그 경제 기관들이 올해 내년 2.8%, 2.9%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IMF는 한국은 올해는 3.0%. 그러나 이제 올해 하반기 여러 가지 그 이슈에 의해서 2.9%를 하락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IMF가 지난 4월 달에 한국은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2.9%라고 내다봤는데 올해 중간 수정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네, 한국은 제외됐어요. 그런데 제외된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빠졌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의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2% 초반 그리고 1%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올해 1%, 내년에는 0.9%. 자, 지금 일본은 완전히 초고령 사회지요.
지난주에 제가 일본을 좀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요, 농사 짓는 농어촌 지역에는 정말 사람 한 명 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사람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식당을 가야만이, 슈퍼나 식당을 가야만이 일본 사람들을 좀 몇 사람들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읍면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지역에 초고령 사회로 사람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도야마 공항에 내렸는데요. 보안 검색하는 분들이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눈에는 할머니입니다. 70대 정도 보이는 할머니가 보안 검색대에서 일을 하고 저희들이 입국 심사를 끝나니까 이제 퇴근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왔고 저희 나라도 올해부터는 고령사회, 몇 년 후는 저희 나라도 초고령사회가 올 텐데 이렇게 선진국들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올해 2.9%, 내년에 2.7%인데 미국의 수입 관세로 인해서 그러한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그래서 국가들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런 전망입니다. 상당히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2%인데 1%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2.8%에서 2.2%, 세계 강대국인 인구가 제일로 많은 중국에 올해 6.6%인데 내년에 6.4%.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경제 성장률 내용은요, 지난 7월 6일부터 미국과 중국의 수입 관세가 적용됐죠. 지난 7월 6일부터 한 10일 전부터 적용됐는데 10일 전에 적용된 수입 관세에 대한 내용은 성장률이 제외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 10월에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수정된 보고서보다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한국은 제외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크게 어떤 무역 긴장과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특히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불투명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2,775불에 달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세계적으로 5천만 이상이면서 3만 불 이상인 국가가 세계적으로 6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올해 한국이 2018년도에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6개국에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이 진입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성과긴 성과인데요. 좀 거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상승해가지고 GDP 대비 이것도 자산으로 봐야 되겠죠. 물가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히 제일로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작년에 법인세만 7조를 냈습니다. 올해 1사분기 법인세만 3조를 냈는데요. 엄청난 세금,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대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인류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게 국가로부터 복지 정책을 받으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재정도 사실은 부채가 많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국가 포퓰리즘 그런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기업과 모든 국민이 총단결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과 연결을 통해서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을 국가와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친다면은 경제 성장 대국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